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아,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아,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아, 제가 나이가 지금 52이냐 셋이냐 52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셔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아,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아,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아, 제가 나이가 지금 52이냐 셋이냐 52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셔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아,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아,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아, 제가 나이가 지금 52이냐 셋이냐 52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날, 불타는 금요일 날,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열정TV님, 붉은 방송 잘 듣겠습니다. 역시 한동훈 종횡무진 대활약, 이재명까지 타고 올라가면 좋겠네요. 이춘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썸네일을 좀 쌈박하게 요약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 25년 11월 14일 방송 항소 취소 반응이 다르다. 왜 다른가? 분석을 해갖고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정권 초미가 정권 말기 될 것이다. 장동혁 당대표죠. 우리가 황교안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검사들 퇴직 후 변호사도 못하게 하겠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내란 옹호 정당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김어준은 아무리 찾아봐도 코멘트가 없어요.
침묵, 점점점점. 예, 침묵.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김어준은 정청래하고 한모입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왜 반응이 이렇게 서로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분석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대한민국이 많이 어려운데, 우리는 지금 위로를 갖다가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그럼 위로받을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결국 이런 데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있어요. 이거 언론들이 이제 뭐 이런 데서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갖고 하는 건데 뭐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대 갔다 오겠죠? 근데 아들 임관식이 이제 뭐 장교로 갔으니까 해군 장교 임관식이 28일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임재용 아빠가 참석하고 임채령 엄마가 참석하고 이원주 동생이 참석한다. 그냥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런 거에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근데, 이분들은 참 쿨해요. 그죠? 이재용 회장하고 임세령 씨가 그 헤어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뭐 일이 있으면 같이 또 참석을 하고, 정말 신세대 쿨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 임세령은 또 그 뭐죠? 오징어 게임에 뭐 한 10년 가까이 뭐 시상식에도 임세령이 등장할 정도로 그렇게 또 약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필리핀에 그 지름이 1km가 되는 어마어마한 슈퍼 태풍이 지나갔다. 그렇게 갖고 지금 뭐 YTN에서까지 이걸 기사화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아시아 강타한 제한급 태풍 8만 명이 피난길이다. 수십 명 사망했다. 예, 전멸 다 사라졌다. 필리핀이어서 중화권을 강제. 필리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태풍용은 필리핀을 제일 먼저 맞기 때문에 필리핀 항상 그 태풍, 지진 이것 때문에 참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위로는 이제 여기서 끝난 거고 오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드디어 그냥 노래 부르던 팩트체크. 이 팩트체크가 2주 만에 나왔어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뭐 나온다 했는데 오늘 금요일 아닙니까? 2주 만에 뭐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여러분 뭐 내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냥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을 수가 없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거. 제일 지금 민감한 문제가 그 원재력 잠수함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거기서 여기 보면은 이 승인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갖고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미국이 뭐 건조를 승인했다. 이렇게 갖고 뭐 굉장한 성과라고 지금 뭐 정부 이재명 정부하고 민주당은 떠들고 있는데 정말 국민을 갖다가 개돼지로 알아도 제가 이거는 뭐냐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해주고 거기다가 조건을 어떻게 붙였다고요? 미국에서 건조해라. 이렇게 조건을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건조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팩트시크가 발표했는데 건조, 장소 이걸 한국에서 하느냐, 미국에서 하느냐 이게 적시가 안 돼 있어. 그리고 또 언제 이거를 시작할 거냐 시기도 적시가 안 돼 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얘기는 내가 승인해 줄 테니 어떻게 해라?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조선소가 시설이 없대요. 핵잠수할 시설이 없대. 아이고, 또 얘기하는 순간 삼표기 형님이 거금 5만 원. 큰 슈퍼챗을 갖다가 쌓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토영님, 방송 감사합니다. 한 대표님, 높이 날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키루님, 정성호는 한 대표가 꺾은 놈 사퇴하라 등등 말이 없네. 제가 그것도 캡처해놨습니다.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도 금방 알아들었는데 트럼프가 하는 얘기를 이거는 분명히 이재명도 금방 알아들었죠. 다들 알아들었죠. 아니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일 있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우기는 거죠.
트럼프의 자꾸 이번에도 계속 나와갖고 막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이 이 핵잠수함을 계속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아, 이거 원래 전제로, 토론의 전제는 뭐냐? 한국에서 제조하는 걸 전제로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의도는 뭐예요? 이걸 갖다 할 테니 필라 조선소에서 만들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필라 조선소에는 핵 잠수함 시설이 없어.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야? 트럼프 얘기는 한국이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가 쳐박아 갖고 필라 조선소에 그래서 거기다가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다가 너희들이 먼저 만들어. 한국이 돈 들여서 만들고 그리고 내가 승인을 갖다 해줬으니까 거기서 핵 잠수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져갈 때는 어떻게 가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USA로 해갖고 너희들이 가져가 이 얘기거든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다 알아듣는데 그냥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죠. 그러고 근데 이게 진실이 밝혀지면 그 뭡니까? 짱돌 맞을까 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기소를 하느니 마느니 이거 갖고서 지금 짱돌 맞게 생겼는데 이게 여기까지 또 한번 불이 번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오늘 왜 이걸 발표를 했느냐? 그거는 뭐예요? 청구서를 내밀기 위해서 발표했다. 우리가 합의본 내용이 이겁니다라고 자랑질하러 발표한 게 아니라 청구서, 그 청구서가 뭐야? 우리가 미국에 이런 돈을 줘야 된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이죠. 자, 그 금액을 갖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금액을 국민들한테 청구를 했다. 이재명이 국민들한테 피청구를 했다. 대미 투자 총 3,500억 달러. 여러분 이게 요즘 그 환율이 뭐 1,450원인가 엄청나게 높은 환율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 기준으로 따지면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7조가 넘는 돈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 보세요. 현금 투자로 2천억 달러. 근데 이 2천억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을 주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협상인 게 뭐냐면 이렇게 돼요. 자, 200억 달러를 갖다가 매년 줘야 돼. 아니면 뭐 달러를 갖다가 우리가 찍어냅니까? 뭐 우리는 달러를 찍을 수가 없잖아요. 미국이나 찍는 거지. 자, 그럼 200억 달러면은 어떻게 되죠? 200조. 그죠? 200억. 조 50조. 그렇죠. 200조. 200조에다가 14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428. 300조네. 300조. 매년 한국 돈으로 300조를 갖다가 쳐박아야 돼. 10년을 갖다가 쳐박아야 돼. 그런데 여기 또 기가 막힌 게 뭐냐? 이걸 잘 보세요. 단서조항. 자, 여기서 보면은 45일 이내에 납입 못하면 관세를 인상한다. 아니, 빚쟁이가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빚쟁이가 이게 꼭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 그 전에 요즘도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왜 사채업자한테 우리가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채가 엄청 고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빌린 돈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다. 그러면 갚을 돈은 한 3, 4억 되는 거야. 왜? 이게 연체에다가 그 이자가 뭐 한 번 늦어지면은 이자가 무슨 뭐 5%, 10% 붙는 게 아니라 이자가 50%, 100%씩 붙어.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결국 못 갚는 거죠. 못 갚고 그냥 빚만 눈덩이처럼 채웠고 이거 하람 이거 하고 저거 하람 저러 가고 나중에 장기 빼가고 그게 다 영화의 스토리 아닙니까? 이게 꼭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예? 한국이 미국에 빚을 진 상황이야, 지금. 아니, 우리가 왜 빚을 져야 됩니까, 도대체?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 자기 대통령 자리 안에 지키려고 사인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 기사에 김정관 45일 이내에 납입 못하면 관세 이상 낼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관세 15%로 했다고 해요. 오늘 그 무슨 뭐 거기에다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팩트 체크에서 나왔는데 만약에 45일을 지났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조를 줘야 되는데 이거 선납입니다. 예?
선납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1월 1일 날 줘야 된다는 거지. 자, 1월 1일 날 줘야 되는데 우리가 45일, 2월 15일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15% 관세에서 갑자기 25%, 35% 자동차에다가 매기고, 근데 또 반도체는 또 별개야. 반도체는 뭐 100% 관세를 매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협상안을 내놓고 짜서 자랑질하고 있다. 드디어 우리 여기 팩트 시트를 발표했습니다. 드디어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합의 내용이 뭐냐면 한국은 빚쟁이고 그리고 그 미국은 사채업자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현금 투자 2천억 달러, 조달법력 1,500억 달러. 아니 이게 말이 그렇지. 그렇죠? 네, 2천억 달러 2천 이게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300조, 현금 투자 300조, 네, 조선업 200조, 그다음 그 군사 장비를 갖다가 또 사야 된대. 250억 달러를 갖다가 또 군사 장비가 36조. 그다음에 주한미군을 지원하는데 또 330억. 아니 도대체 340억 달러면 또 48조야. 아니 도대체 나라를 거덜내려고 작정을 한 게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자기 하나 살려고. 저 끌어내리지 말아주세요. 트럼프 각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사인한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러고 지금 뭐야? 이거 이재명도 아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사인을 했다는 걸 본인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느냐? 버티기도 힘든데 자꾸 발목 잡아. 빨리 못하면 무능한 거냐? 내부 압박 힘들었다. 실패에 기다려 공격하는 식의 내부 부당 압력 없었으면 한다. 버티기도 힘든데 이게 뭐예요? 나 혼자 살아남기도 힘든데 자꾸 왜 발목을 잡냐? 트럼프가 지금 아니 트럼프가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재명 만나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국에서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 숙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재명 뭐냐? 중국하고 중국의 끈앞풀이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규정을 해갖고 아예 이재명이 그냥 발발 떨고 그냥 기어 들어오게 백악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시그널이에요? 내가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이걸 갖다 보여준 거잖아요, 트럼프가. 그 정도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이, 뭐 트럼프가 정보가 없겠습니까? 간단하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이재명은 어떻게 하면 바로 날아갑니까? 대북 송금. 이 대북 송금은 뭐냐면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어떤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됐건 어느 기관이 됐건 어느 은행이 됐건 간에 미국에다가 달러 현금을 갖다 주거나 아니면 미국에 무슨 뭐 벤츠를 팔거나 뭐 롤스로이스 이렇게 뭐 비싼 어떤 장비 있잖아요. 고가품들 아니면 미국의 첨단 기술을 갖다 파는 뭐 반도체에 대한 어떤 장비를 팔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법에 의해서 바로 대북 제재 그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야? 자산을 갖다가 압류하고 걔는 관타마 깜빵에 보내고 그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그러니까 아니 트럼프가 그거 안 주고 있을까요? 다 주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법원에서도 밝힌 것처럼 아니 대북 송금 이화영 그 사건이 그 이재명이 몸통이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 아니 한동훈이 얘기하잖아. 왜 이재명이 북한에 발발기느냐? 아니 대북 송금 그 받은 놈이 제일 잘하니까 결국은 김정은이 까발릴까 봐 그냥 발발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동훈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아는 거를 그 트럼프가 모르겠냐는 거야. 그래도 CIA 정보력이 세계 최강인데 그러니까 그냥 사인한다는 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소연이에요. 예?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의 하소연이야. 내가 트럼프 앞에서 사시나무를 떨듯이 발발발발 떨면서 버티기도 힘든데 왜 너희들 자꾸 내 발목을 잡느냐? 나는 살아야겠고 그래서 사인다 했는데 아니 빨리 못하면 무능한 거냐? 내도 아프고 너무 힘들었다. 실패 기다려 공개.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 이재명의 실패를 기다려서 공격하는 식의 내부 부당 압력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야? 스스로가 이번에 협상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실패했습니다. 이재명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성공했습니다. 일단은 내 자리는 지켰으니까. 이 스스로 자백하는 오늘 회견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천억 조를 갖다가 첩조를 갖다가 줘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천조를 주면 한동훈 대표 얘기로 이거는 국가의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이게 비준이라는 거는 이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이렇게 비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대한민국의 아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왜 국회 비준을 받아요? 아니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 뽑는 게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전체한테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 대표자인 국회에 비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게 이 7조를 갖다가 미국에 퍼줘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심각하고 한동훈 대표 뭐래요? 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세금을 왕창 매길 거다. 왜? 어쨌든 뜯어가야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달러를 보기가 힘들어질 거다. 여러분, 왜 지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계적으로요. 달러는 약세입니다. 강세가 아닙니다. 달러가 약세인데 여러분, 한국 돈이요. 어떻게 보면 필리핀의 페소보다 약해요. 예? 그게 왜 그러겠어요? 필리핀은 그래도 뭐 잠재 리스크는 없습니다. 이 불명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금 환율이 너무 치솟 그 약달러 장세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이 지금 1450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IMF 때도요. 평균 환율은 1300, 1400이 아니었어요. 1390이었습니다. 평균 환율. IMF 때도. 그런데 이건 IMF를 뛰어넘는 지금 상황이 온 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그 사인 하나가 IMF를 지금 뛰어넘는 상황이 되도록 한국을 갖다가 지금 완전히 코너에 문. 그런데 무슨 주식이 무슨 5천을 간다, 뭐를 간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건강하고 좋아서 5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오르는 거는 의도적으로 세력에 의해서 올리는 겁니다. 아니, 뭐 이재명이 올린다고 그랬으니까 거기 가면 뭐 먹을 게 있나 보다. 하고 지금 여기저기 다 이렇게 투자하고 뭐 비투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뭐요? 투자는 본인 책임으로. 투자는 돈을 벌어도 본인 책임, 돈을 잃어도 본인 책임. 보성님, 안녕하세요. 서피기님, 버티기 힘들면 내려와라. 그쵸? 내려와. 버티기 힘들면 왜 거기 앉아있어. 정말. 예. 동의합니다. 서필기 형님. 안은희님, 이재명 놀고 있네. 국민은 다 압니다. 다 알죠? 예. 제가 이 정도 알 정도면은 웬만한 사람 다 알죠? 예. 개딸들 말고. 걔들이 문외한이기 때문에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래서 국가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비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민주당에서는 펄쩍 뛰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외교인데 왜 관세 협상도 매우 잘된 협상인데 왜 비준을 받느냐? 법적 소용이 없는 MOU다. 국회 비준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팩트시크 이거는 뭐냐? 그냥 이재명의 그 실패를 갖다가 증명하는 그런 시트가 돼버렸다. 이게 절대 성공적인 시트가 아니다. 예. 이 무슨 뭐 팩트 시트 그래갖고 우리가 뭐 굉장히 성공적인 것처럼 절대 네버 네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 와, 오늘의 본론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126분이 딱 보고 계시는데 구독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통령 채널의 구독자가 12,000명에서 아직 13,000명으로 점프를 못하고 있어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13,000명 구독자가 될 수 있도록. 아이고 또 숫자가 1, 2, 3이네. 와, 숫자 좋습니다. 혹시 재방송 보시는 분도 꼭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 다섯 사람의 입장이 다 다르다. 왜 입장이 다른지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그 YTN에 한동훈 대표가 나와갖고 방송을 했습니다. 혹시 이거 못 보신 분이 있으면 굉장히 짧아요. 길지가 않습니다. 한 20여 분? 길지가 않으니까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가 완전히 그냥 뭐 돌려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직격탄으로 바로바로
이 진행하는 이 사람이 나름대로 뭐 정치 무슨 소장인가요? 무슨 평론가인가요? 굉장히 이 사람도 패널로 잘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냥 혀를 내두를 정도로 완전히 그냥 직접적으로 가리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놀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한동훈 대표가 정말 시원시원하게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면. 그때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랬느냐. 자, 여기 나온 대로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권 초반이 바로 후반이 될 수 있다. 이건 지금 어떤 맥락이 딱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재명 지금 시작한 지 지금 6개월 됐나? 6개월도 안 됐죠 아마? 6개월 됐나요? 100일. 얼마 전에 6개월이 안 됐겠네. 얼마 전에 100일이었으니까. 이건 뭐냐? 정권 초반인데 정권 후반이다 보면 내려올 때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내려올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항소 포기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트리거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게 한동훈 대표의 견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을 코너에 몰 수 있는 그리고 일찍 조기 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됐다. 자, 그런데 지금 국힘의 당대표의 또 견해는 뭐냐? 국힘의 당대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집회가 무슨 집회냐면 항소 포기를 갖다가 항의하는 집회예요. 그 뒤에다가 병풍을 갖다가 잔뜩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쳐놓고 뭐 재판장이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생뚱맞게 뭐라고 했느냐 장도혁은 우리가 황교안이다. 갑자기 이재명 성토 집회에서 왜 황교안이 왜 나오죠? 정말 잠 깨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는 황교안이다.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황교안입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왜 했을까요? 제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끝까지 황교안 그럼 극우로 통하고 극우 그러면 윤석열 기관이죠. 끝까지 극우를 갖다 등에 업고 뭔가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황교안, 그다음 김건희 끝까지 내가 품고 가야 된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동기가 하나 이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 이재명을 이롭게 하는 거. 이 간첩이라는 건 적을 이롭게 하고 간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한참 지금 이재명이 코너에 빠져 있는데 한동훈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걸 갖다가 희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뚱한 얘기로 우리는 한동훈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황교안이다. 이렇게 갖고 완전히 초치는 그런 작전을 그러면서 뭐예요? 이진숙처럼 나를 갖다 죽이지 말아주세요. 제발 빕니다. 대통령님 저 잘하고 있습니다. 예, 초 잘 치고 있습니다. 저를 제2의 이진숙이로 희생시키지 말아주세요. 원래 그 장동혁의 캐릭터 자체가 그 한동훈 당대표를 이제 배신한 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먼저 했죠. 그 다음에 많은 패널들이 나와갖고 장동혁의 진짜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그게 누가 됐건 권력에 줄 서고 권력에 무릎 꿇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이 권력을 쥐고 있으면 권성동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한동훈이 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고 있으면 한동훈한테 가서 무릎 꿇고 근데 지금 가만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왜냐면 국힘에 지금 힘 있는 사람이 없어. 자기를 지켜줄 만한 힘이 누가 있어? 국힘에 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의 줄 서는 어떤 그 속성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권력은 누구야? 이재명밖에 없는 거야. 이재명이 죽으라 그러면 자기 죽는 거고, 이재명이 살려라 그러면 자기 사는 거니까 이제는 무릎 꿇을 게 이재명밖에 없네. 여러분, 장동혁이 이재명을 갖다가 심하게 까는 거 맞습니까? 까는 척 하는 거지. 한동훈처럼 그렇게 대놓고 막 까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정말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장동혁이다. 사필기자님, 나는 아니다. 저도 아닙니다. 제가 왜 한 게 아닙니까?
저는 최씨입니다. 황씨가 아닙니다. 예, 저는 황교안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정말 싸움의 천재인 게 이거예요. 민주당, 우리가 김만배다. 이 패러디한 거잖아요. 장도혁이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후에, 장동환 여의도 여기서 이제 나와갖고 뭐라고 그랬냐. 민주당은 우리가 김만배다. 완전히 이거 장동혁 까버린 거 아닙니까? 이 똑같단 얘기지. 민주당이 우리가 김만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 장동혁이 국힘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똑같은 놈들이다. 점잖게 뒤통수를 한번 까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김병기를 한번 봅시다. 김병기 의원은 이 김병기가 왜 중요하냐? 김병기는 그 뭐야 이재명의 아바타로 김병기 이퀄 이재명. 김병기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렇게 할 정도 완전 아바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김병기는 지금 이 그 뭐야 그 기소를 안 한 것, 기소 포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거를 갖다가 항명하고 있는 왜 기소를 안 하냐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검사들을 갖다가 면직을 시켜갖고 그래갖고 정상적으로 뭐 퇴직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받게 되잖아요. 변호사 개혁도 맡겠다. 변호사도 못하게 만다. 가요가 어떤 법적이나 행정수단 다 동원해갖고 어떻게든지 변호사 되는 걸 막겠다. 이렇게 김병기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병기는 그러니까 이재명의 심정이 그대로인 거지. 왜냐하면 변호사 돼갖고 만약에 변호사들이 또 이 뭐야 해코지를 하겠다고 그렇게 길을 쓰고 달라들면 이재명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이제 김병기는 이재명의 마우스다. 그 다음에 정청래 민주당의 당대표 정청래는 지금 이 사건을 보고 국민의힘 정당 해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소를 갖다가 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는 기소 얘기를 안 하고 국민의힘 정당 해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정청래는 뭐야? 내란옹호 정당에서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국힘은 구제불능이니까 정당 해산을 해야 돼. 계속 지금 정청래는 뭐 기소구 자시고 뭐 검사구 자시고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국힘을 해산시켜야 된다. 입만 열면 국힘을 해산시켜야 된다. 이 얘기만 그냥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옹호 정당. 못 벗어나니까 뭐냐? 당연히 국힘은 해산됩니다. 김어준은 그러면 어떤 스탠스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김어준이 이 기소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없어요. 김어준이 물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유튜버 있잖아요. 네, 뉴스공장. 거기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갖고 뭐 정청래 얘기부터 해갖고 잠깐 뭐 많이 해갖고 이렇게 맞장구를 치고 뭐 쿵짝은 하지만 기사에 날 정도로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김어준 기사가 없어. 이 기소 관련해갖고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없다는 거야.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럼 왜 침묵을 지켜요? 아니 어차피 나는 뭐 정청래를 밀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나서서 화살 맞을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그 YTN 그 방송 한번 꼭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을 잘 하셨는데 자, 대장동 사태 토론까지 제안했다. 내가 왜 목소리를 높이냐? 높이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페이스북에다가 오늘 8시간 전이죠. 또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성호, 추미애, 조국동 전형직 법무부 장관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묻고 싶었다. 왜 국민 편이 아니라 대장동 일반 편을 두냐고. 성남 시민은 수천억 피해를 입었는데 국민 편이어야 할 법무부 장관 세 사람 모두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 이들의 논리가 공개 토론에서 견딜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 내 판단으로는 대부분 허약하고 궤변에 가깝다.
한 전 대표의 이번 대응을 두고 차기 정치적 역할이나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치적 계산을 했다면 이렇게 싸우지 못한다. 계산이 많아지면 싸움이 비겁해지고 몸을 던지는데 한계가 생긴다. 지금은 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흔들릴지 모르는 중대한 싸움 중이다. 여기에 집중한 게 먼저다. 이후 평가나 정치 일정은 국민이 결정하는 문제라고 본다. 나는 지금의 의원 신분도 아니지만 자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애국심, 열의, 진정성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믿는다. 정말 한동훈 대표 깔끔하게 정리를 잘한 거 아닙니까? 정말 그 대단한 내공을 가진 한동훈 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런 사람이 야인으로 있다는 게 근데 어쨌든 실질적인 이번에 이제 기소 정국에서 실질적으로 기소구 정국을 만든 사람도 한동훈이고 그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도 지금 한동훈입니다. 정말 그 대단한 그런 능력과 카리스마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오늘 이제 결국은 이제 사퇴를 했어요. 예, 그래고 퇴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임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 대표는 대장동 일당과 의의를 위해 국민돈 수천억을,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이것도 이제 YTN, 계속 지금 뭐 방송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대장동 일당과의 의의란 얘기가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뭐 김만배를 비롯고 뭐 김만배 뭐 정상 쭉쭉 뭐 대장동 일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장동 일당들이 법정에서 만약에 진술을 할 때, 이거는 이재명이 기획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스스로가 언론에 나와갖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장동은 내가 기획을 했다. 여러분이 이 SNS에 돌아다니는 짤을 보면 그 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자랑하듯이 이재명이 기자들 앞에서 대장동은 다 내가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뭐야, 얘네들은 다 뭐 본부장이고 뭐고, 그냥 실무를 보내고, 막 기획은 내가 다 했습니다. 전체 기획을 제가 다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네, 그런 어떤 이 찍은 기자회견 장면이 지금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김만배가 뭐 2심이라도 2심 이제 재판이 진행될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냥 법정 증언으로다가 아니 이거 사실은 기획을 갖다가 이재명이 다 한 겁니다. 저희는 그냥 심부름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재명 바로 내려와야 됩니다. 대통령에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의리, 대장동 일당과의 의리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거기서 그렇게 얘기할 수 거꾸로 지금 이재명을 겁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장동 일당들이 아니 왜냐면 대장동 일당이 어차피 간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대장동 일당 뭐 8년 징역 산다? 뭐 산다고 칩시다. 뭐 8년 징역 살지만 나오면은 5천억 재벌이에요. 그럼 이재명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거기서 김만배가 이거 사실은 이재명이 다 기획한 거고 우리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법정 증언을 해버리면 이재명은 어떻게 돼요? 30년이에요. 그러니까 8년이 아니라 이재명은 자기 입으로 얘기해서 자기 입으로 자기는 30년을 간다는 거야. 판사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한동훈 얘기가 맞는 거죠. 바로 대장동 일가의 의의를 위해서 국민 돈 수천억을 갖다가 포기하고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줬느냐? 대장동 일당을 재벌로 만들어놨다. 내가 너희들 재벌로 만들어줬으니까 입 쳐다물고 그냥 나를 지켜라. 이런 시그널이라는 거죠. 한동훈 대표 얘기입니다. 사빌교수님 그 장면 직접 봤습니다. 예. 이거 제가 다 기획한 겁니다. 자랑질 하듯이 이재명이 정말 짤이 엄청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제가 어제 방송했죠. 항소포기가 누구 짓이 이미 다 잡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거를 갖다가 전화 한 통으로 제가 어제 방송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그거를 갖다가 찍어 누를 수 있는, 기소를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찍어 누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명밖에 없다. 그게 누구겠어요? 저겠어요? 아니, 무슨, 저, 뭐, 법무장관? 누구겠어요? 뭐, 김어준? 누구겠어요? 딱 한 명이라잖아. 두 명이 아니라. 그 한 명은 뭐야? 아, 이거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한동훈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역시 한동훈의 예언을 마친 정말 한동훈의 예언에 벗어나지를 않아. 이 벗어나지게 뭐냐면 남욱이 결국은요 법원에다가 그 왜 남욱은 지금 추징금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법원이 추징금 빵원을 해서 그러면 뭐야? 그 남욱은 1,000억 이상을 갖다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욱한테는 이재명이 1,011억을 갖다가 줘갖고 재벌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법원이 판사가 추징액이 빵원이라는데 그걸 왜 계속 쥐고 있느냐? 추징보전 해제 안 하면 국가배상처 이거는 이게 바로 적반하장 아닙니까? 도둑놈이 가져가 놓고 반대로 이거 뭐 조폭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내 거 내놔. 내가 뺏은 거 내놔. 안 내놓으면 소송 걸어갖고 내가 배상 청구할 거야. 와, 정말 황당한 케이스 아닙니까? 더 황당한 건 뭐냐? 남욱이 300억에 매입한 건물이 그동안에 소송하는 동안에 100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정영학도 매입가 173억짜리가 지금 100억이 올라갔고 100억 이상 285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대장동에 갖고 재벌되고 또 그거 갖고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이 또 수년간 부동산이 많이 뛰어갖고 또 재벌되고 정말 어이가 없다. 예. 꼭 먹고 알 먹고 알뜰하게 대한민국에 우리의 세금이죠 이게 다. 예. 세금을 갖다가 등쳐먹는 그걸 갖다가 이재명이 그건 뭐라 그랬죠? 징수 포기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기소 포기는 뭐냐? 징수 포기. 그 징수 국민한테 와야 될 그 돈을 갖다가 징수 포기함으로써 그 돈은 뭐냐? 범죄자들을 재벌 만들어주는 그런 형국이겠다. 정말 한동훈 대표가 이런 패러다임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뭐죠? 한동훈 대표가 이거 갖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또 얘기했어요. 7시간 전에. 재장동 일대의 피해자 성남시가 국민을 대신하여 민사로 하면 된다는 정성호 법무장관, 이진수 법무장관, 노만석 검찰중앙지대, 박철우 관부패부장, 정진우 중앙지검장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남시가 이미 형사고발을 예고하셨으니 뭐 공수처에다가 고발한다는 거잖아요. 같은 내용으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하면 됩니다. 정권 잡아 수사기관 장악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형사보다 민사가 약입니다. 왜냐하면 형사는 깔아뭉갤 수 있지만 민사는 이거 꽤 길어요. 한 10년 갑니다. 이 정도 규모 거면은 10년 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냐? 뱉어내야 된다. 민사는 어쨌든 뱉어내야 돼요. 돈을 뱉어내.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가져갔던 7천억 다 뱉어낼 수 있도록 반드시 민사를 걸어라. 이렇게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남시장 신상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남 100만 시민 분노로 들끓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이 사람이 민주당 출신의 시장이 아니야. 국힘 출신의 시장인 것 같아. 성남시장이면. 검찰이 권력이 가졌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정성호, 노만석, 정진우를 갖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일단 고발을 하고 범죄 수익금 2,700억, 70억 감유를 추진하고 손해배상 소송 배상금 4,895억 확대하고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그 뭐야 10만 명을 갖다가 사인을 받겠다 소송을 하는데 이건 뭐냐 위자료죠. 정신적 피해 보상 1인당 100만 원씩
해갖고 10만 명을 사인을 받아서 집단 소송을 하겠다. 정신, 정신피해 보상 위자료. 그렇습니다. 위스파님, 성남시 최대치 좀 내가한 거, 그분 저수지. 예. 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은 이게 그냥 넘어갈 사건은 아닙니다. 이게 뭐 한두 달 만에 끝날 사건이 절대 아니다. 이건 부동산보다 더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재명 정부를 갖다가 끌어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역시 그 한동훈 대표 얘기가 맞았습니다. 한국갤럽, 그래도 믿을 만한 조사기관 아닙니까? 자, 이게 따끈따끈한 건데 11월 11일에서 13일, 오늘 14일이잖아요. 그 11, 12, 13, 3일 동안 결과 오늘 발표를 했는데 검찰의 대장동사건 미항소가 부적절했느냐? 50% 정도. 적절했느냐? 30%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국민은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이제 중간에 선을 딱 끄면 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대장동 일당, 그리고 이재명 일당, 민주당 일당 밖에 없고 그 이외 그놈들 빼고 그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제가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 얘기면 그놈들 빼고 전 국민은 뭐야? 다 이쪽에. 지금 과반 정도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갖다가 지금 이 뉴스트라 나왔든지 TV조선 그거 쪽이잖아요. 거기서도 그걸 갖다가 썸네일로 해갖고 48%, 29% 이렇게 대비를 해서 지금 이게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위스퍼님, 그분 저수지. 누구? 누굴까요? 아니, 김만배로 가면 김만배가 혼자 먹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자, 여기 보면 오늘 드디어 이제 퇴임사를 했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퇴임사까지 끝났었으니까. 자, 언론은 계속해서 이걸 갖다가 네 가지, 이거는 미스테리다. 자, 이게 뭐냐? 내 책임하에 중앙지검과 협의를 걸쳐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지난 9일 날은 뭐예요? 자기가 독박 쓰겠다. 이거는 법무장관하고 상관없고 이재명과도 상관없니다. 그냥 내 책임하에 중앙지원과 협의하여 결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다음날 말을 바꿨습니다. 법무차관이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언급했다. 그래서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되면 안 되니까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러겠다. 자, 그저께는 뭐야?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반이 저쪽이 뭐예요? 이재명 쪽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많이 지우려고 한다. 대장동을 갖다가 지우개로 지워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이 부대꼈다. 그리고 어제는 현 정권과 검찰 완전히 그전에는 정권과 검찰의 방향이 같았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과 검찰의 방향은 완전히 180도 다르다. 윗선 요구 받아들이는 순간 내 결정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러났고 그 다음에 누가 또 총장이 됐냐? 구자연 신임 대검 차장. 누구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대변인으로 있던 그 밥에 그나물이 또 왔다. 여러분 왜 검찰총장을 정식으로 임명을 안 할까요? 이게 또 대행체제로 가는 거예요. 대대행이 아닙니까? 그 대검 차장이면 이제 2인자인데 2인자를 갖다가 승진시켜서 구자연을 갖다가 대검 차장으로 승진시켜갖고 그래서 또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총장 대행체제로 가겠다. 왜 대행체제로 갈까요? 어차피 지금 검찰을 갖다가 없애기로 했잖아요. 이미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검찰총장을 다시 세우면 거의 구심력이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검찰 내부에서. 그러니까 총장을 임명 안 하고 그냥 계속 대행체조 가다가 이제 내년 10월에는 완전히 이 검찰청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지고 무슨 뭐 그 지금 검사가 아니라 무슨 뭐 공수관
이렇게 붙을 수 있죠, 그죠? 검사가 아닙니다, 이제. 검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전체 그림을 갖다가 이거는 뭐예요? 한동훈 대표 얘기대로 결국은 이재명의 외압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딱 한 명밖에 없다고 하니까 전화 한 통화로 누굴 수 있는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뭐라고 그래? 자격 없는 노만석 감옥에 가야 마땅하다. 이게 왜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한동훈 대표가 이 YTN이나 지금 각 방송에서 지금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 노만석이나 우리가 왜 그걸 기소를 갖다가 안 했느냐. 이거는 이게 뭐 외압도 문제지만 그 검사 노만석이 그냥 기소를 해버리고 내지는 그냥 실무 검사들이 그냥 접수를 해버리고 나중에 사후 보고해도 되는 거였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격 없는 노만석 감옥 가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무리 대통령이 그걸 찍어 눌렸어도 검사로서 자기가 할 일은 뭐예요? 당연히 기소를 했어야죠. 기소를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뒷검당을 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 노만석이 뭐예요? 비겁하게 결국 권력의 눈치 보다가 그거를 갖다가 기소를 안 했다. 기소를 포기해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자격이 없다. 검사로서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감옥에 가야 마땅하다. 노만석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감옥에 가면 외압으로 꺾은 놈도 나쁘고 꺾인 놈도 나쁘다. 꺾은 놈은 누구예요? 이재명의 지지를 받고 꺾은 법무부 장관 정성호. 꺾인 놈은 누굽니까? 검찰총장의 위치에 앉아 있으면서 정말 모양 빠지게 검찰 자격 없이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 기소를 포기한 노만석이 꺾인 놈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1분 전, 방문기기 발효 전에, 1분 전에 어떻게 페이스북에 올렸느냐. 꺾은 놈도 나가라. 왜? 꺾인 놈이 사퇴했는데, 노만석이 오늘 사퇴했는데, 꺾은 놈, 법무부 장관. 왜 법무부 장관은 버티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이미 장르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파괴적이면 원래 JTBC라는 거는 뭐야 좌파 원련의 대명사 MBC JTBC 아닙니까? 그리고 CBS 정말 좌파들을 갖다가 생산하는 어떤 본거지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는요 지금 어떤 스탠스냐 뭐 여기저기 다 나가 좌파 무슨 뭐 YTN도 옛날에는 정말 전형적인 그런 거였죠. 요즘 주인이 바뀌었고 조금 생각이 좀 컬러가 약간 좀 바뀌긴 했는데 뭐 YTN에 JTBC에 저가 뭐 CBS 김현정의 뉴스에 뭐 박정희 한판 승부에 저가 뭐 좌파건 우파건 할 거 없이 다 나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설명을 하고 있다. 정말 대단한 한동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미스퍼님. 아, 미스퍼님. 최대 치적이라고 또 어떤 놈 거. 최대 치적이라고. 뭐, 최대가 아니라 최하 아닙니까? 혹시? 최저? 네, P9님, 한동훈님, 화이팅! 미스퍼님. 최대 치적이라고 나불거리던 인간 있어요. 그분 거도 저수지에 미스퍼님, 한동훈 대표님, 경우가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왕창 유명해지면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님도 보관이 있진 않을까요? 누군가가 좀, 그런 사람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리스본이 이재명 주변에는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있으니 한동훈 대표님 경호가 필요합니다. 네, 듣고 보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키로님, 참 신기하게 며칠 전만 해도 한동훈 대표한테
벌떼처럼 달려들던 사람, 홍준표까지 왜 이렇게 조용히 있을까요? 홍준표도 살아야 되잖아. 홍준표는 정경욱보다 더 약점이 많지 않을까요? 명태균. 가장 아킬레스는 명태균. 그것 때문에 지금 몸살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 정말 한동훈 대표. 여러분, 우리가 이재명 정권이 정상적으로 5년을 가면 안 되는 게 지금 이거 보세요. 제가 계속 얘기지만 장성들을 갖다가 계속 물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국회의 장면을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군인의 인사권은 국방부 장관이 갖고 있고 참모총장이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참모총장은 지휘권을 갖고 있는 거지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게 국방부 장관이 왜 방위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원이 막 질문을 해도 자기가 인사권, 그러니까 실토를 해. 그 이제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국방부 장관이 이게 자기가 인사한 게 아니라는 걸 실토를 해. 그러니까 또 물어봐. 아니, 그럼 국방부 장관이 인사권이 있는데 참모부 장관이 인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한 겁니다. 이렇게 또, 변론을 해줘. 코미디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뭐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대로 마지막에는 계엄령을 발표할 거다. 이게 자기가 코너에 빠져버리면 결국 이재명은 계엄령 발표해갖고 끝까지 자기를 지키려고 할 거다. 그때는 뭐예요? 국회에서 해산이 안 되죠. 민주당이 그걸 갖다가 해산 청구할 리가 없잖아요. 과반 이상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으로 와 있다. 정말 그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는 정말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많이 변했다고. 굉장히 성숙해지고 굉장히 어떤 고수가 됐다. 이 정치계의 고수. 확실히 그 똑똑해서 그런지 학습력도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몇 번, 세 번 정도 당하고 나더니만은 이제 완전히 고수가 되어버렸다. 아직도 114분이 114. 예, 아직 114분이 보고 계시는데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재방송 보시는 분도 구독을 꼭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자 지금 12,000명에서 13,000명 더 올라간대. 119로 올라갔네. 예, 지난 일주일 동안 11월 3일에서 11월 10일까지 한통영 방송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주순봉님 감사드립니다. 스포츠 후원은 없었고 멤버십 후원 없었습니다. 주순봉님이 또 지난주에 제 얼굴을 면을 세워주셔서 정말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스퍼님, 한동훈 대표님, 새로운 별명, 뚫어뻥이라고 항상 속이 뻥 뚫리게 사이다 발언하시는데, 앵커도 말할 겨를 속사포로, 팩트로 질러대니까. 아니, 제가 지금 위스퍼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마디, 이제, 그걸 하자. 제가 YTN 그걸 갖다가 다른 것도, 보시지만, 어제 저녁에, 오후쯤 했죠. 재방송 키기 바로 전에 했는데, 그 YTN을 갖다가 보시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굉장히 가리지 않고 그냥 직접 원색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앵커가 앵커이자 정치평론자이자 패널로 많이 나온 사람인데 그 내년 보궐선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궐선거에 그러니까 뭐라고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 아니, 이런 얘기를 갖다가 사실 배지를 달고 얘기하면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배지를 단 상태에서 얘기하면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배지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데 언론기관에서 인터뷰하고, 하고, 대담해요. 이런 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면, 배지를 달아야 될 거 아니냐. 내년에, 배지를 달 생각이 없느냐.
그렇게 집요하게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뭐 배지를 달겠다는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니잖아요. 항상 원론적인 얘기를 하죠. 지금은 생각이 없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냥 나는 지금 배지 다는 생각보다는 이 국민, 이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이거를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겠다.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갖다 들어보니까 내년에 이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오겠다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아니 근데 또 분위기가 나도 이렇게 가만 듣고 보니까 분위기가 지금은 내가 확답 안 하지만 그때 가서 상황이 변하면 내가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들리기도 해. 제가 어제 YTN 그 방송 뭐 길지 않은 방송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습니다. 예, 은성님 홍발적 오늘도 싸가지 없는 말했어요. 아니, 이제 관심 바뀝니다. 예. 자꾸 뭐죠? 관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관심 좀 받아보려고 대도 안 되는 말 하는데 아니 지금 이재명을 갖다가 아니 홍준표가 어제 이재명을 깐 거를 보셨습니까? 예, 예, 한 대표 때문이라고 일단은 얘기죠. 예, 한동훈 대표님 지지자분들이 사기 단일화 경선 건에 대해서 고발했어요. 김덕수라고 사기 단일화 경선 아니었으면 그리고 김덕수만 아니었으면 한동훈 대표님이 대선에서 이겼을 거예요. 너무 그래서 지지자들이 고발해. 아, 그렇군요. 맞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투리님 감사합니다. 장성철 소장. 예. 이 사람은 그래도 뭐 이 사람이 그래도 이 대통령실에 이 뭐야 끈이 많은 모양이에요. 대통령실 얘기를 갖다가 다 장성철 소장한테 물어봐. 패널들끼리 모여서 이제 토론하는 게 있는데 하나만 풀어봐. 한 꼭지만 풀어봐. 이렇게도 꽤 많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장성철 소장이라는 분은. 자, 어쨌든 간에 장성철 소장의 이 스탠스를 보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굉장히 우호적이다.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전쟁 끝났는데 내년에 선거 얘기할 때냐고 했어요. 네, 맞아요. 지금 전쟁인데 맞습니다. 어쨌든 또 한동훈 대표가 안 나오겠다는 얘기는 또 명확히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얘기는 뭐냐?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내년 선거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다는 말. 이게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PT기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상황이 만약에 이게 급반전이 돼갖고 어떻게 해갖고 그 상황은 그때 가봐야 된다. 내가 보궐선거에 나갈지 안 갈지 그때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이 핵심 스탠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뭐 안 나간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유치원생은 아이고 사필경 형님 김무성 보좌관 출신이라고. 아 이분이 장설천 소장이 김문주 그래서 이게 연줄이 많구나. 이해가 되네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와, 정말 여러분들의 정보력은 대단해요. 예, 육신생 한동훈님, 제대로 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일선검사, 방패의 역할은 팽개치고, 권력 눈치 보면서 한자리 노리다가 여의치 않으니 변명만 일삼고, 항소 주장한 일선 수사, 공소 검사는 당연히 주장을 했다는 죄 아닌 죄로 개딸 정권에게 협박과 조리돌림 당하게 만든 파렴치한 쪼다. 사전에 사퇴는 용기지만 여의치 않으니 사퇴. 사퇴가 아닌 구속가입니다. 맞아요. 아니 사실 그 자리에 있으면 한번 질러볼 만도 하지 않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사실 뭐 이렇게 노만석이 물러난다 해서 이런 식으로 뭐 오늘 언론에서 너무 앵커가 기가 차갖고 노만석이 아주 환하게 웃어 활짝 웃었다 해서 활짝 너무 어이없다는 듯이
노만석은 아주 오늘 활짝 웃으면서 퇴임시켰다. 그리고 뭐요? 노만석이 그렇게 장담했던 제가 이 기소에 대한 내용은 왜 기소를 했는가 이유에 대해서 퇴임식 때 밝히겠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밝힌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활짝 웃으면서 퇴임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정말 이 노만석도 검찰 생활을 갖다가 20년 넘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번쯤은 그냥 아무리 이재명이지만 한번 그냥 질러버리고 그래도 그냥 검찰을 마무리하는 게 검사 생활 그게 낫지 않았을까요? 정말 두고두고 후회될 짓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새로 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인터뷰한 거를 봤는데 이 구자현이라는 이제 대검차장이 공성이가 이제 물려서 또 대행 체제로 지금 구자현도 지금 싹수가 놀아트려고요. 오늘 거 보니까 뭐 무슨 기대를 못 하겠어. 제2의 노만석 내지는 노만석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하지 않을 거거든. 딱 얘기하는 폼새가 그렇습니다. 네, 이철생 감독님, 정법무와 노검대행 구속이 정답. 사법 기능을 무력화시킨 준내란이다. 야, 정말 법이 살아있으면 구속이 될 텐데. 그래서 지금 표면상으로는 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어제 저녁에 뜨더라고요, 기사가. 이 기소를 갖다가 안 한 거에 대해서, 기소 포기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근데 이게 경찰이 과연 뭘 수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 참 그것도 참 쇼로 끝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지. 뭐 뒷걸음치다가 또 대박 잡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수사를 했다 하니까 꼭 봅시다. 미스버니 김문수 좋아서 대선에서 표준 거 아니에요. 이재명 싫어서 할 수 없이 김문수 찍은 거예요. 김문수도 싫고 이재명도 싫고 선거 안 한 수들 말이에요. 예, 저도 선거 안 했습니다. 아니, 김문수 그렇다고 이재명을 찍을 수 없고 김문수 찍을 수도 없고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포기했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님, 이 사기 경선이 아니었으면 대선 후보 됐을 거고, 지금 이재명, 이가, 지금 용산에 있겠어요? 절대 이재명이는 대통령 안 됐을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한동훈 대표가 대선 후보로, 최종 후보로 나갔으면 이재명이 떨어질 수도 있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제가 금요일 방송이 좀 길어졌네요. 1시간 10분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불타는 금요일 날 이렇게 또 함께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좋아요가 200개가 넘었네. 감사합니다. 방송 또 200개 좋아요 눌러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이제 내일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은 방송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 있다고 그랬죠. 삼과 영성 TV. 네, 유튜브에서 삼과 영성 TV 하면 바로 나옵니다. 네, 구독자가 지금 8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구독자가 잘 늘진 않아요. 하지만 또 시간 되시는 분은 일요일 저녁 8시에 그거는 뭐냐? 영적인 세계에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 실물계를 한번 분석해 보자. 일주일에 한 번 이 영적인 세계에서 보는 그 관점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은 방송이 없고 이제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이렇게 상가 영상 TV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위스퍼님 말씀이 이 핸드폰 까는 문제, 이 문제인데, 오늘 한동훈 대표님이 TV조선에서 공무원들 핸드폰 까라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님이 이재명 핸드폰, 정성호 핸드폰 프로 까라고 했어요. 예. 이 핸드폰 까는 거는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이거는 그 감찰이고, 왜냐하면 이거는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행정직 공무원인데, 그 사람이 뭐 범죄 혐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갖다가 까라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반드시 이거는 정권이 바뀌면은 반드시 이거를 갖다 주도한 이재명을 비롯해갖고 이재명이 이제 죄가 늘어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갖다가 주도한 사람은 다 깜빵에 보내. 이거는 독재 시스템에서나 가능한 거지. 이거는 우리가 왜 개인 사찰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법적으로 검사도 개인 사찰을 못합니다. 국정원도 개인 사찰을 못합니다. 네, 특정 이유 없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개인 사찰보다 더 심한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핸드폰을 갖다가 까라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나중에 어쩌면 법적인 심판을 받고 이거를 주도한 사람들이 반드시 깜빵에 가야 돼.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걸 갖다가 지금 눈 하나 깜짝하고 하고 있는 게 이재명 정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스퍼님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핸드폰 까라는 거는 이게 간단한 문제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